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3월 30일과 31일 일간 예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토요일 일을 거 계속 하기 때문에 이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새벽이죠. 새벽부터 지금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새벽부터 비가 와가지고 오늘 지금 나사의 발표가 오늘 경주로 현황이 지난주까지 건조 3%인가 4%였었나요? 6%, 3%였었죠. 3%였다가 지금 현재 15%입니다. 15%. 근데 이 지금 방송 중에도 지금 그 녹화 중에도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많은 빗방울은 굵지는 않지만 이슬비처럼 보슬비처럼 그렇게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조교 때도 보니까 막 이렇게 말이 뛸 때 보면 막 이 모래하고 물하고 같이 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물보라라 그러나요? 그런 게 일어날 정도로 좀 심란합니다. 심란한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 그 편성을 보니까 정말 요거는 조금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또 깊이 있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로가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변수 그런 게 생길까봐 조금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임기응변, 융통성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매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이제 이번 주도 이제 분할 경주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9마리인가요? 9마리 출전하는 경주도 있는 것 같아요. 피해갈 경주 또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공략해야 될 경주 딱 정해놓고 그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마음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월 30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이제 이 경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첫 경주인데 제가 이제 지지난주 그거 뭐죠? 머스틴 플라워? 무슨 플라워죠? 머스킨 플라워, 그 다음에 동키 플레이, 이런 마필들은 어떤 그 잠재적인 그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겁니다. 이제 오늘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이제 그와 같은, 그렇다고 해서 꼭 10만 뿐만 아니라, 이건 조금, 많이 좀, 말이 변화가 왔구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경주 이제 1번 너만을 위해서입니다. 너만을 위해서인데 1번 게이트에 조건이 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가 지금 가벼우면 이제 앞에 가는 마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탑이라든가 여기 썬더스톰 이런 마필들이 이제 앞에를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1번 게이트에서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지금 1200인가요? 1200 여기서 스타트를 하면 1번 게이트면 바깥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는 이거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이게 문제냐? 기존에 어떤 그래도 한번 10번, 5번 이상 이렇게 좀 경주 경험을 갖고 있다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하는데 조금 뭐랄까 좀 예측이 조금 확률이 높다 그럴까요? 근데 이런 어린 마필들은 이렇게 힘을 썼을 때 과연 얘가 버틸 수 있겠느냐, 이제 이걸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제 쉽게 선행을 가면 되지 않냐? 맞아요. 쉽게 선행을 가면 얘기는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 뒤에서 올라올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 너만을 위해서 내심 욕심이 좀 땡기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좀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5번 코탑 같은 경우가 있는데 성격이 되게 난폭해요. 성격이 상당히 난폭합니다. 그래서 체구가 작은데도 이렇게 난폭한데 아까 처음에 이제 이런 그 변수 주로의 지금 포화 주로라는 거, 다습 주로라는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코탑 같은 경우 이제 성격이 난폭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보통의 지난주처럼 3% 주로였었다면 3% 주로였었다면 얘는 그냥 죽어요. 이렇게 성격이 난폭하고 주폭이 작고 자기 혼자 스스로 힘을 쓰고 스스로 지치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면 코탑이 선행을 갔을 때 얘가 이렇게 뒤에서 차분하게 가면 이거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얘는 답이 선행밖에 없기 때문에 죽기 살기예요. 뭐 다른 마필도 마찬가지지만 또 누가 있을까요? 이제 꿈의 향기 이런 마필들. 근데 이제 꿈의 향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무리한 전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탈 수는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꿈의 향기도 나도 선행을 좀 가야겠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너만을 위해서가 더 불편하게 좀 전기를 펼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너만을 위해서도 현장의 어떤 그런 컨디션, 그러니까 그냥 제가 포괄적으로 그냥 컨디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얘가 D가 좀 안 들어가요. D가 안 들어가는 말을 무리해서 탈까봐 그런 지금 여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설명은 다 그게 기본이라 거의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뭐랄까 한 80% 90%는 다 그런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네요. 왜? 그러니까 특히 이런 신마들 사이 제가 처음에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가늠이 어렵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현장에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경주는 너만을 위해서인데, 너만을 위해서, 이게 너만을 위해서 지금, 기쁨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좀 애매합니다. 예, 첫 경주였었고요.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마찬가지죠. 두 번째 경주도 이제 국내산 육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제 글로벌 코디 5번이죠. 글로벌 코디 같은 경우. 얘가 지금 480kg 아주 좋은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매번 뭐 기술이 앞에 가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힘을 쓰면 죽어요. 죽습니다. 왜 죽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는 제가 이제 어떤 뒷다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얘는 거기서 오는 것 때문에 몸에 리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480kg짜리가 퍽퍽 얘 16초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16초 1, 14초 6, 16초 3, 15초 1. 이게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딱 캐치하고 계시면 기억해두고 계시면 참 편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상대가 약하니까 얘가 그래도 경험을 6번이나 했고 선행도 가겠네. 이거는 선행을 가려고 무리한 전개를 하면은 그냥 죽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D도 안 들어가는데 몸은 뻣뻣해. 근데 그걸 갖다 힘을 써. 그러면 당연히 보통의 주로에서 같으면 그 힘이 더 들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주로가 지금 다시 포화야. 15%는 포화부터 시작해죠. 15%부터 포화인가요? 16%부터 포화인가요? 그렇죠? 다습인가요? 15%는 다습이네요. 예, 다습이네요. 다습이 또 어차피 지금 비가 계속 오니까 이제 포화로 가겠죠.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이제 그렇게 이제 출마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경주에서 조교를 뭐 갈색 도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갈색 도전자도 이 글로벌 코디하고는 다른데 얘가 막 인기를 끄는데도 입상을 못해. 바닥바닥 허덕허덕거려.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참 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드려도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시면 그냥 또 당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8번 아놀드 킹 같은 경우에요. 지금 8주, 10주 만에 나오죠. 10주 만에 나오는데 최고가 440kg밖에 안 나가요. 근데 아까 건 얘기는 끝내고요. 이 아놀드가 440kg가 나가는데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얘는.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440kg짜리의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글로벌 코디의 주폭을 보면 몸이 뻣뻣하니까 어떻게 해요? 앞발이 뻗질 못하니까 발발발발 거리는 그런 주폭이에요. 근데 이 아놀드 킹은 그런 것들이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아직 후구의 어떤 추진력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몸이 유연하니까 뛸 때 보면은 그냥 이 몸이 쫙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마찬가지에 얘도 글로벌 코디가 몸이 뻣뻣해서 힘을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폭이 좋다고 해서 그냥 마구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주폭을 좀 줄여주면 라트에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를 할 겁니다. 근데 글로벌 커디 같은 경우 힘을 안배를 해줘도 얘가 갖고 있는 몸의 그 경직성 때문에 없어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 들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불화산 있지 않습니까? 460km 나가는데 주폭이 제가 상당히 크다라고 유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중간에 계속 제가 뭐라 그래요. 김하영 교수 조금만 참아서 타면은 그 좋은 탄력을 낼 텐데 중간에 힘을 다 써버리니까 나한테 못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리죠. 마눌드킨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런 예의 불화산과 같은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죠. 무척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수의 역량이야. 나머지 30% 우리가 얘기하는 솔직히 얘기 사실대로 말하는 37인삼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10% 기수가 10% 20% 50%까지만 해주면 뭐 더없이 금상첨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세영 기수의 어떤 그런 기승술이 5대 5예요. 마칠인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수가 해야 되는 역량이거든요. 기수가 이 말의 어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또는 순간순간 어떤 임기응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런 것 실수를 줄여 나가야 그 말의 어떤 능력을 다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후차권이 좀 애매하고요. 이 4번 하이호 실버입니다. 말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원래 이제 이 발을 잘 안 바꾸드는 말이에요. 발을 잘 안 바꾸던 말인데 사실은 하이오 실버냐 아놀드 키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고 제가 하이오 실버는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오 실버가 이런 부드러움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답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연해졌는데 좀 주폭이 작아요. 발발거려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힘이 조금 더 가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똑바로만 띄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똑바로 뛰는 걸 갖다가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놀드 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아놀드 킨이 조교가 오늘도 동반 습보를 했어요. 그 손에 손잡고라는 좀 있으면 나오는 마필 일요일날 나오나요? 걔랑 동반 습보를 했는데 조교가 조금 세요. 근데 10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체중을 조금 불었다가 뭐 아마 정상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막 5kg, 10kg 이렇게 빠지면 안 되겠죠?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주였었고요. 자, 3경주입니다. 1300m고 국내산 육군입니다. 네. 그냥 3번. 베스트대로와 한평 파이터. 근데 얘네들 둘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지금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베스트는 2점 만이고 지난번에 아카페 뭐 데뷔전 때 16초, 마지막 활용 타임이 14초 5, 지난번에 15초 1. 사실 쓰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초 5가 넘어가면 라스트 활용 타임이 13초 5가 넘어가면 이상이면 이건 거의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4코너까지 올 때 얼만큼 편안하게 왔느냐도 관건이긴 합니다만은 보통 얘가 지금 15초 1과 아니 15초 1이에요. 14초 5와 15초 1을 끊었다는 것, 두 번 다 이렇게 끊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뭐 기수가 뭐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어떻게 전개를 했든 간에 라테에 이렇게 쓰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뭐 1초 이상이잖아요. 1.5초 이상. 1.5초, 1초 같으면은 뭐 얼마라 그랬죠, 여러분들? 0.2의 반발, 0.2초의 반발이라 그랬으니까 0.4, 0.8, 한 발 반이죠. 한 발 2분의 1인가요? 그러면 이게 7m, 12m인가요? 12m 차이가 나는 거예요. 1.2초면 12m 맞나요? 7m 잡으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0.4초에 한 발이니까 아니군요. 0.4초에 한 발이니까 1초니까 0.8이면 두 발이네요. 두 발. 두 발이면 14m. 6m 잡아도 12m. 15m네. 15m. 15m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마지막에 어떤 활용 타임을 낸다는 건 쓴다는 얘기고 한평 파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올 때마다 컨디션이 좋아서 지금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얘의 단점은 뭐예요? 막 말이 경쾌해요. 근데 이 프루칸 기수가 자꾸 그걸 갖다가 앞에만 가려고 해요. 근데 지난번에 조금 이제 스타트부터 잡고 나오죠. 잡고 나와서 근데
워낙 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막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도 이 흐름에 같이 따라간단 말이야. 그냥 내가 뒤로 빠져가지고 어디 뒤쪽에 어디 쫙 이렇게 짱 박혀 있으면 되는데 그 흐름에 간단 말이야. 기계 기시의 심리예요. 네. 그 흐름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뒤에서 깡다고 있게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배짱을 갖고 있는 기수가 뭐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3번, 4번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얘네 둘이 인기 1, 2예요. 배당 아주 저배당일 텐데 오늘도 역시 이제 9번 레전드 탑입니다. 레전드 탑. 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일단은 이 발도 말이야 480kg 콩코드 포인트의 혈통이기 때문에 발이 이렇게 뭐랄까 빵긋빵긋해요. 활기차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말로는 이제 빵긋빵긋하다 그래요. 이 컨디션 좋으면 빵긋빵긋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제전에는. 아 좋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콩코드 포인트 혈통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말들이 다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그게 뭐죠? 19조에 콩코드 스포트 있지 않습니까? 2군까지 올라간 마필. 이제 그 마필이에요. 예전에 다른 집에서 19조로 갔을 때 제가 처음에 추천드렸었죠. 그게 이제 템베어랑 같이 추천드렸던 마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마필이 풀이 확 죽었어요. 아팠다가 19조로 가면서 이제 거기서 회복이 돼가지고 4군부터 해서 그냥 막 올라갔던 그런 마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요. 그거를 상기시키면 그런 얘죠. 콩코드 스포트가 얘인데 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얘는 근데 어리지 않습니까? 어디 아팠던 얘기도 아니고. 근데 지금 얘가 바닥에 있어. 깡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깡바닥에 있는데 여러분 그 지난번에 베스트 토로 같은 거 그 누구죠? 신영철 기수가 타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워낙 뛴 게 없어요. 뛴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뭐 저희 예상가 중에서는 저만 오착인가 이렇게 걸쳐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생김새는 있어. 뛸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월등한 능력은 아니지만 그런 편성 정도에선 될 것 같다는데 요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영철 기수가 그날 어떻게 탔냐는 얘기예요. 신영철 기수가 한번 타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기수하고 비교가 되지만 뭐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40년을 말 탔어요. 40년은 아니지만 거의 40년 가깝게 말을 탔는데 내가 어떻게 타는지 이 기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단지 하나 조금 바빠요. 바쁜 것 빼놓고는 이마필이 이렇게 타면 되는구나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딱 타본 말은 두 번째, 세 번째도 못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못 보여주면은 그 말은 좀 능력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난 베스트 토르 같은 경우 1300에 1분 26초대를 뛴 마필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보통 아무리 못 뛰어도 1분 24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더 못 뛰는 말도 있지만 1분 24초에 이긴 말을 계산하는 거예요. 1분 25초에 이긴 말은 없습니다. 1300에 1분 주로가 아주 무겁기 전에는 없습니다. 근데 1분 26초를 뛰고 그 경주에서 꼴찌를 왔어요. 꼴찌를 왔는데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닥에 있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바닥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 마필을 갖다 이제 두 번, 세 번 뛴 말 갖다가 자기가 딱 타보니까 힘만 안 배워주면 뛸 것 같아. 그렇게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레전드 탑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다고 해서 뭐 너무 이렇게 배팅 강도는 보여준 게 없으니까 배팅 강도는 높이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입상을 못하더라도 다시 올라오는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그러니까 착순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얘가 올라오는 걸음이 자세가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좀 살피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1700m 국내산 5군이고요. 이 경주는 뭐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왜냐하면 1번 너를 응원해. 이거 뭐 지난번에 이제 스탠바이미랑 들어올 때 제가 그러고 나서 지난번 인기 7위였었네요. 이게 보니까 뭐 예상가들은 예상을 다 했던데 당일날 아마 현장에서 이렇게 이게 팔린 순서로 인기를 좀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승시. 그 다음에 이 스타 체인저도 이제 역시 이제 예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마가 돼버려요. 돼버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창만 계속 오른 마필이에요. 결정타가 없어요. 얘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발을 조금 현란하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플랜 B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행운바람. 뭐 이거 하나 지금 걸리적 거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0번 더 플레이어인데 지난번에 그 푸르칸 기수가 선행 외곽에서 모래 한 방울도 안 맞췄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선행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 뭘 하나 볼까요? 스타 챌린저 이런 것들 기쁨 한호 이런 것들 괴롭죠. 얘 때문에 지난번 얘가 그 가만히 있겠냐고요. 1700m에서 13초 9면 이거 빠른 거거든요. 보통 14초 1, 2 이렇게 스타트 활용 타임이 나와요. 200m가. 현재 13초 9면 이건 빠른 거예요. 그거를 능가할 수 없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가면 1순위예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이 뭐 행운바람, 너를 위용하네 이런 것들 다 가져가면 배팅에 어떤 메리트가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주로가 이렇다면은 더플로에게 조금 더 뭐 빼고 저거 한번 어떻게 부러뜨려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 마필은 나중에 이제 그처럼 다른 어떤 그 단점들을 제가 빼는 이유, 빼야 되는 이유를 다음번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4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300m고요. 이제 여기 청계기상 같은 겁니다. 이 청계기상 같은 경우가 이제 유리해졌죠. 힘으로 뛰는 마필. 예전에 이제 김옥성 기수가 선행가 1400m 선행인가요? 라스트에서 걸어오는 마필이에요. 얘가 540km 나가요. 530km, 40km 이렇게 나가요. 근데 얘의 어떤 그 주행 자세를 한번 보면은 정말 하여튼 5손가락 안에요. 경마공원 안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느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상당히 주폭이 큽니다. 네. 뭐 동반수법 꽝꽝 해대고 그러니까 또 예상들 다 했는데 이제 요는 그겁니다. 박으른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선행을 어떻게 가느냐, 쉽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 그냥 등치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조금 힘을 소진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면 뭐 이런 경주에서 뒤에서 오는 말들이 뭐 그렇게 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운 스프린터, 이거 뭐 지난번에 더 자이언트, 동진불패 이런 마필들이고. 맥스 있고 지난번에 바로 다 나온 뭐 이런 그 아주 약체 팀에서 이긴 마필이에요. 오늘은 청계기상의 어떤 그런 불안한 감이 있고 또 이 조금 결정타는 없지만 이 검의 전설을 좀 눈여겨보죠. 이 다비드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어쩌다가 조교가 됐겠지라고 이제 어저께까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지난주 토, 일, 월, 수, 목 이렇게 한 5일 동안을 계속 조교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거는 뭐예요? 고개를 들고 좀 뛰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아마 얘가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지금 몇 메타죠? 1300m. 1300m에서 2번이 선행을 가고 외곽에서 이제 7번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첫 경주에 너만을 위해서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경주도 마찬가지고 이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경주가 거의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흐름이라고. 자, 2번이 얘가 빨라버리면은 선행마면은 상관이 없어. 7번이 아무리 얘를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엇비슷해. 2번하고 7번이 엇비슷한 그런 순발력을 갖고 있으면은 이건 둘 다 폭삭이에요. 둘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선행을 가려고 했을 때는. 안쪽에 있는 게 유리한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게 7번이 선점을 했어. 선행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2번이 그 뒤에서 빨리 넌 힘쓰고 가, 나는 잡을게 이렇게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너도 나도 선행을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얘는 고개가 높고 얘는 주폭이 크고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맥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인기마였을 때 이렇게 이런 전개가 나오면 터지는 거죠. 얘네 둘이 스스로 지네들이 무너지잖아. 나머지 올롤마 뭐 라운 스프리터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라운 스프리터를 좀 인기말을 놓고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2번 7번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누가 선행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얘네 둘이 또 싸울 수 있으니까 2번 7번 말고 다른 말도 또 가지고 가야 돼요. 누굴 가지고 가나요? 모닝볼드요? 이런 말들을 가져가는 이런 경주는 그래서 배팅이 안 맥스위크 뭐 이런 말들 다 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팅이 어떤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중요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5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1300m고 6번 태평 파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평 파이터가 이제 박태준 기수가 계속 탔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해요? 이 태평 파이터가 지금 보면은 아마 박태준 기수가 조교했을 때하고 좀 비교를 할까요? 이게 뭐랑 꼭 이 집은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 그런가요? 지난번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스포했어. 지난번에 박태준 기수가 11마리 출전해서 5차 골 때, 5차 봤죠? 은혜, 미라클 한센, 금화 파이어리, 화수분 이런 마필들에게 진단 말이에요.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기수가 한심한 게 아니라 말이 이런 마필들에게 졌다라는 게 좀 말을 이 마필은 제가 많이 칭찬했던 마필이죠. 부드러워요, 유연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뭔 말이죠? 부드러운 말 있지 않습니까? 아놀드킨 이런 마필들. 근데 얘는 덩치가 커요. 힘도 있어요. 파워도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단점은 뭐라 그랬죠? 내측으로 기대는 거. 그러니까 이 내측으로 기대는 걸 갖다가 좀 우악스럽게 조금 좋게 표현하면 이제 우악스럽게 그냥 이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악스럽게 고치려고 해요. 어떻게 고쳐요? 자, A라는 말이 있어요. 얘는 이제 태평포의 B야. 그 둘이 동반 스포를 쫙 해요. 얘는 안으로 기대기 때문에 안쪽에 항상 파트너를 두고 동반 스포를 해요. 왜? 안쪽에 있는 말이 똑바로 뛰면 얘는 안으로 기대려고 다 하다가도 똑바로 뛸 수밖에 없어요. 똑바로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부드럽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막 두들겨 패면서 하는 거야. 막 안으로 기대니까 박태준 기수 동영상 거기 찍혀 있으니까 막 채찍질을 왼쪽 쪽으로 해. 기대는 게 느껴지니까. 우리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똑바로 뛰기 때문에 얘도 똑바로 뛰는 것처럼 보여. 근데 얘는 계속 기대고 있는 거야. 말을 미는 게 본인 스스로, 기승자는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찍을 빼서 때려. 그렇게 우악스럽게 하냐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헤리카신 기수는 딱 2번 스포를 해요. 2번 스포를 하는데 한 번 동반 스포를 했던 것 같은데 빅토리 히트랑 2번? 네, 2번이 했어요. 월, 수요일 2번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 성격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말이 조금 끌어요. 끄는데 동반 스포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자, 여기 빅토리 히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태평 저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멀로 기수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멀로 기수는 자기가 스포를 막 하고 싶어. 스포를 막 하고 싶은데 얘가 안 뛰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스피드로 얘기하자고요. 스포가 60km 나온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60km 나오는데 멀로 기수가 스포를 하는데 말이 50km밖에 안 나와. 그러면 다른 조교자 훈련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팬다고요. 근데 멀로 기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50km 가는 대로 내버려둬요. 내버려 두놓고 뭐를 해요? 이 재갈을 딱 물려놓고 있어요. 자기 말이 알아서 뛰게 부드럽게. 그게 명령 전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격다짐해요. 그냥 우악스럽게 때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고치려고 해요.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반항해요, 그때 되면. 근데 이번에는 그 헤리카신 기수가 안쪽에다 빅토리 히트를 놓고
고삐를 아주 짧게 잡고 딱 그 뭐라 그래 말을 그냥 그거 뭐야 틀에 가둬놓듯이 이 재갈을 딱 가둬놓고 그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재갈을 가둬놨다라고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 뭐라 그래요? 우리 이렇게 틀에 딱 가둬놓듯이 고삐를 꽉 움켜쥐고 이 들어가지 못하게 내측으로 기대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 이후에도 혼자 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멀로 기수하고는 조금 어떤 그 테크닉이라 할까요? 그건 조금 달라요. 다른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헤리카신 기수의 힘으로 해. 근데 멀로 기수는 힘으로 안 해. 예, 그냥 부드럽게 해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넌 조교는 할 줄 아는데 조금 더 유연했으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뭐 제가 그렇게 그런 뭐 판단할 저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저거는 정말 말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제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조교사가 그런 지시를 안 했겠냐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박태종 기수가 실전에서 많이 기댔지 않습니까? 말이 무뎌지고 왜 무뎌지냐는 얘기죠. 그 무뎌지는 이유가 기대기 때문에 그래요. 내측으로 사행을 하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면서 기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기대지 못하게 헤리카신 기수가 다 해버리는 거야. 물론 얘가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기대했던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조교해서 한 주 조교해서 그걸 완벽하게 지 몸에 적응시켰겠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게 쌓이고 쌓여야죠. 또 힘도 차고 잘 먹고 사양 관리도 잘 되고 조교도 잘 받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가 띵 걸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띵 걸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조교빨만 먹히면 떼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얘가 여태까지 뛴 게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상가들이 그냥 인기 1, 2위를 막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인기 1, 2위를 막 예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예상가를 딱 보고 지난주에도 뭘 보니까는 뭐 저거죠. 즐거운 여정하고 원더풀 술라 그랬더니 문시영 기수 말 더럽게 못한다는 거야. 졌다고. 제가 그 경주에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그때 옐로우캣 얘기했습니까? 즐거운 여정이 있었고 원더풀 술로 있었고 옐로우캣. 그래서 저도 쫄보기 때문에 제가 제 유리 음성에 그냥 여기는 3쌍승식 53 단방에 3쌍승식 538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자랑이 되나? 근데 제가 문자를 받으시는 분한테는 혹시나 해서 여기다 2를 이렇게 추가를 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겁니다. 아니, 즐거운 여정하고 원더풀 술로하고 원더풀 술로가 한 번 이겼어요. 이겼다고 해. 원더뉴 기수가 타고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는 특별하게 둘이 똑같은 똑같은 컨디션을 갖고 나온다면은 즐거운 여정, 원더풀 술로는 즐거운 여정을 못 이겨요. 즐거운 여정이 갑자기 체중이 불고 어디 아프고 그럴 때는 이길 수 있겠지만 그냥 자력으로는 둘이 똑같이 뛰어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조금 힘듭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길 때도 보면은 사실 즐거운 여정이 잘못 뛴 거지 원더풀 술루가 잘 뛴 게 아니거든요. 그건 또 거기에 안토니 기수의 기승술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겼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 내용이 어떤지를 모르고 그냥 원더풀 술루가 세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문세영 기수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의 능력이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문세영 기수가 기승술이 아무리 좋아도 즐거운 여정이 못 이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투착이 없어요. 코스모로는 이거 외곽 생한 물 먹으러 가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조교를 북타르 기수가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스모로는 보면은 구보셋 살짝 놔주고 백타르에서 한 번 놔주고 한 번 놔주고 오늘도 아침에도 그냥 구보만 살살 하래 달래는 겁니다. 너 삐지지 말고 똑바로 한번 뛰어보자 달래는 건데 유경주에는 뭐 희망 가득도 컨디션 좋아요. 쿠차권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태평 히어로 뭐 현장에서 뭐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그냥 다 인기발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육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m고요. 여기 이제 안양 천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딱
추천드렸던 그 마필인데 이게 성실대로가 없어가지고 예, 못 맞췄던 말이죠. 예, 성실대로. 근데 이 안양천둥이라는 마필은 보면 460km 나가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1000개 이상 540km하고 460km면 이게 80km 차이 나죠. 예, 80km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1000개 기상의 주폭을 갖고 있어요. 이 안양천둥이 460km짜리라고 해서 예, 뭐 걸음이 맨날 빠른 마필 경량급이라고 해서 걸음이 빠른 건 아닙니다. 몸이 재빠른 건 아닌데 얘는 기본적으로 예, 좀 이렇게 제가 그때 설명드렸나요? 이렇게 좀 몸통이 좀 날렵해요. 조금 약간 날렵하니까 길어 보여. 근데 뭐 그렇게 흉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어떤 후구에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목요일, 수요일, 월요일, 일요일 4번이요? 이번 오늘까지 5번인가요? 토요일부터 나졌나? 예, 4번이요. 습보를 4번을 한다고. 오늘 아침에도 막 두들겨 패면서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악스럽게 조교를 해요. 그런다고 뛰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그냥 구보를 길게 하는 게 낫지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경주도 여러분들 공략은 안 됩니다. 내 길의 리더입니다. 내 길의 리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가실 때 보면 막 환장하고 나니까 또 주행 막 미쳐요. 말이 미쳐 날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주행 중에 고개도 높아. 그냥 결정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날아올랍니다. 날아올라. 이거 지난번에 임기현 기수가 선입 외곽에서 예, 조금 이제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래는 좀 맞았어요. 맞았는데 9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어. 상대가 약하거든요. 얘도 보면은 좀 이렇게 몸에 어떤 유연성이 전혀 없어요. 자세가 좀 붕 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인기 아마 당일 되면 인기 엄청 끌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과신하지 마시고요. 글로벌 매니도 마찬가지. 이 글로벌 매니가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코드 있지 않습니까? 몇 경주인지 모르겠지만 걔랑 같이 동반 습보를 하는데 좀 여력이 없어요. 그렇게 뻣뻣한 마필한테 여력이 없다고요. 또 자이언트 스텝 얘 하나만 지금 어떤 잠재력인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지난번 뛴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예, 힘이 안 차 있어요. 근데 지난번 뛴 것만 갖고도 이 경주에서는 예, 좀 높이 평가할 얘가 오히려 좀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젤로스요? 지난번에 요즘에 그 푸르칸 기수 저 말 타는 거 보셨죠? 거기 뒤에 있어요. 좀 많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떤 적응해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전부 다 앞에만 어떻게 가려고 길을 쓰더니 요새는 아니더라고요. 이 젤로스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딱 붙들고 그냥 한 바퀴 내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전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거 예전에 제가, 그 김옥성 기수가 처음에 2차 올 때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에 타보고 김옥성 기수나 신영철 기수나 자기가 딱 조개해보고 이 말이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김옥성 기수나 이런 신영철 기수 뭐 욕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마필은 이렇게 조교해서 이렇게 타면 된다는 걸 아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기 전에 몇 번의 실수를 2-3번의 실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타니까 안 되네? 이렇게 타볼까? 2번. 이렇게 타니까 되네? 그럼 조교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 조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젤로스 들어올 때, 예, 제가 날라올 거라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날도 이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날라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이 푸르칸 기수가 그냥 1번 게이트 나오니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무너져 줘요. 그건 나 혼자 뛰는 거야. 얘가 잘 뛴 게 아니에요. 앞에 말들이 스스로 무너져 준 거거든요. 예. 좀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겠고, 일단은 뭐 후차권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이 오후로 가면서 조금 예, 애매한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7경주였었고요. 자, 8경주입니다. 1800m고요. 네. 거센 반격이 57.5인데 과연 이걸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일단 뭐 센데 뛰었기 때문에 57.5는 뭐 이긴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세요. 이 낭만질주라는 말, 이거 아시는 분들, 제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 그게 지금 한 20년 넘었죠?
20년 다 돼가나요? 예, 20년 돼갈 겁니다. 저희 제가 말탈 그 당시에는 이 부담 중량의 개념이 없었어요. 왜 개념이 없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기수들 개체 중량이 52kg죠. 지금도 52kg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안 따질 겁니다. 안 따지고 어떻게 따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53kg짜리에 만약에 내가 기승을 하면 내 몸무게가 51kg가 나가야 되죠. 이게 아마 최저로 이렇게 나가야 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안장을 아무리 가볍게 실어도 1.5kg예요. 안장이 한 500g 나가고 그냥 올려놓으면 보통 한 1.2kg, 1.3kg 정도 나갈 겁니다. 근데 그냥 1.5kg 잡으면 여기 이제 남바제킹 빼고 남바제킹밖에 안 빼죠. 그 다음에 기수는 헬멧을 벗을 수 있고 채측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장화나 옷이나 그 다음에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안에 이제 안장 밑에 깔게 있지 않습니까? 스펀지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아무리 가볍게 실어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저 때는 제가 최고 가볍게 실었을 때가 1.5kg인데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55kg짜리 말을 기승을 해. 말을 기승을 하면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내 체중이 55kg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통 한 57kg 나가요. 평상시 57kg에서 조금 먹으면 한 58kg 이래요. 57kg 정도 나가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5kg씩 꼭 체중을 빼고 탔어요. 일주일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경마 끝나면 그냥 혁티 풀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되면 사우나 가서 뭐 또 아니면 또 막 낮에는 이제 좀 많이 운동을 하죠. 줄넘기를 한다든가 뭐 이제 주로를 뛴다든가 많이 운동을 하다가 저녁 때 되면은 이제 뭐 그때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우나 그 입사하는 거 압구정동에 거기 옛날에 뚝섬 담 넘어가면 성수대교 넘어가면 바로 압구정동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서 새벽 그 밤새 이제 사우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55kg를 달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 플러스 2kg 되죠. 여기 지금 말씀드린 2kg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kg는 항상 오버가 되는 거야. 제가 제일 많이 오버됐을 때가 4kg인가? 예, 4kg 오버됐어요. 4kg. 이 4kg 오버돼도 들어올 말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 부담 중량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보니까 이 낭만질주라는 말이 450kg 좀 넘어가는데 450kg 조금 넘어갔을 겁니다. 그 정도 되는데 56kg에서는 날아다녀요. 근데 어느 날 58kg 되는데 인기 1위였었는데 꼴찌로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여기에 좀 그 신경을 쓰기를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또 이 누구죠? 거센 반격을 말씀을 드리는 450kg짜리가 이 57.5는 애매해요. 57까지는 띱니다. 근데 58은 조금 버거워해요. 근데 57.5가 거기 딱 중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거기다 조금 집중을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전하고 뭐 여러분들 스스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뭐 아르고모저건 이제 문세영 기수가 제가 이길 때 1300에 이길 때도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1000개 기상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 보면 돼. 힘을 자기 스스로 많이 써요. 근데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 배팅권에 있어야 되겠고 3번 파인 캠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에 그거였었지 않습니까? 이스트 1호 아너 로즈하고 누구죠? 아너 로즈하고 이거는 임다빈 기수가 타고 문학 이글이죠. 이건 신영철 기수가 타고 얘네 둘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둘이서 날라올 수 있는 말은 파인 챔프하고 캠프 세이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때 좀 운 좋게 적중이 시켰던 거. 그러니까 이런 경주입니다. 아너 로즈하고 문학 이글하고 그날 둘이 서로 선행 가려고 그러다 뒤에 있던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파인 캠프가 뛰는 걸 보고 저거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못 따라가더라고요. 이 말이 지금 공백기를 갖구나. CC1 기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인기를 끌 텐데 일단 바닥에 있다는 건 참고를 해 주십시오. 바닥에서 과연 올라올 수 있겠느냐? 자, 공백기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일단 체크해야 될 게 뭐야? 체중이 불었어. 그럼 더 못 따라간다. 그럼 앞에서 푹 무너져야 되는데 그럴 경중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학산마투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거의 뭐 바닥에서 날라오지 않습니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동안 장출 기수가 욕심이 나가지고 데뷔전 때는 막 앞에 붙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한배 해가지고 올라오고 했던 마필인데 텐베거입니다. 텐베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유승환 기수가 입상했을 때 그 다음에 장거리 갖고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그러니까 1400 직선이 긴 거리는 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때 추천드렸을 때부터 계속 말이 컨디션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요 중간에 이제 조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제가 이마피를 계속 이렇게 추적해 온 그런 컨디션에 비하면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오늘 복병은 2번 그린백입니다. 그린백 컨디션 많이 좋아졌는데 이마필은 좀 타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죠. 한 번만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딱 한 번 몰면은 라체에서 그만큼의 많이 힘을 소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수철 기수가 지난번에 타봤으니까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오수철 기수도 보면 빨리 캐치를 해내는 그런 기수들이에요. 신인 기수답지 않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지난번에 실수한 것만 딱 기억해 두면 왜 그러니까 실수라기보다 자기가 뭐 때문에 졌다라는 걸만 알고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9경주입니다. 1400m고요. 혼합 4군입니다. 그냥 조금 그러네요. 이 월드 브레임하고 달콩 그냥 이렇게 뭐 막 그러고 싶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경마라는 게 그렇게 쉽나요? 지난번에 달콩이 외곽에 있으니까 어때요? 그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앞에 뭐 두 마리인가 있었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싹 들어가요. 주한별 기수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안쪽에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3코너를 회전하면서 선회하면서 여기서 들어가서 딱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왜? 이만큼 이제 힘을 썼기 때문에. 그전에는 3번 게이트에서 입상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을 여러분들 눈이나 제 눈이나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만큼 힘을 썼다라는 얘기거든요. 걔가 그전에만큼 뛰었냐고요. 3번 달고 입상했을 때만큼. 아니거든요. 자, 오늘도 이제 그게 불안한데 능력은 월드 브레임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달콩이 셉니다. 두 마필이 센데 그런 실수를 할 것 같으니까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고 또 경주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어라는 막권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방어는 1번 라스트 피치는 얘는 걸음이 느려요. 1번 게이트가 있는 게 모르겠습니다. 임다빈 기수니까 이게 약이 될 수 있어요.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뛴 걸 보면 이경주에서 얘가 정상적으로 월드 브레임이나 달콩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달콩이 그 실수할 거 그래서 이제 방어 막건이 되는 거죠. 방어 막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티 짱은 보면 욕심 같아서는 뭐 이거 그냥 버리고 싶어요. 왜 버리고 싶냐면 한 520km 나가는데 전혀 D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CC1이에요. CC1 기수가 안착을 해서 그렇지 이거 뭐 우리나라 기수 중에서 한 누구라 그럴까요? 한 이동화 기수 정도만 기승해도 저는 안 볼 참이에요. 근데 조금 사이즈가 이동화 기수하고 CC1 기수하고 조금 기승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수 중에서는 뭐 이동화 기수는 뭐 잘 타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라운더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이게 이제 걸작 최강입니다. 걸작 최강인데 걸작 최강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세냐? 그 사지 다 벌어져서 뛰는 마필인데. 근데 얘보다는 그 행복한 승자가 이게 간신히 왔거든요. 걔를 못 이겨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월드 브레임의 달콩이 제일 세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여태까지 뛴 것도 그렇고. 근데
지난번에 9번 달고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오늘도 10번 게이트에서 11번이었었네요. 9번이 아니라. 예. 1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니까 방어막건은 있어야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200m고요. 뭐 이 경주도 마찬가지죠. 뭐 금아울러 이게 지금 얘가 컨디션이 너무 기복이 심해요. 좋을 땐 좋았다, 나쁠 땐 나빴다. 지난번에 제가 유승환 기수 탈 때 컨디션은 아니라고 제일 센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선행 가야죠. 큐피드 워리어, 그다음에 바잉 블레이드 뭐 이런 마필들, 또 컴플리트 레벨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또 누가 있어요? 두손 판타스틱, 얘도 지금 선행을 뭐 문정균 교수가 맨날 선행 가려고 그러는 말, 이런 마필들 이게 지금 부딪혀요. 근데 큐피드 워리어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가 1200m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냥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거기다 신영철 기수가 타면은 뭐 특별하게 실수하지 않고 게이트만 잘 빠져나오면은 누가 옆에 와서 덤비겠어요. 그거는 제가 누차 뭐 그런 얘기는 하죠. 선배가 선행 가는데 누가 와서 덤벼 그래도 내가 승부가 걸리면 서로 프로지 경험이 어떤 선후배는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러니까 선후배의 관계가 아니라 무언 중에 우리가 레이스를 펼치면서 기술끼리의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걸 깨면 안 되죠. 예? 누가 선행을 가고 있단 말이야. 이 선배야, 대선배가 선행을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특별하게 얘를 못 넘어서는 스피드인데 막 강하게 추진을 해서 넘어가. 이거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내가 선행을 못 가더라도 양보를 하는 거야. 이거는 자리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선행을 견습 기수가 가고 이게 대선배라고 해도 이거는 불문율이거든요. 특별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또 어떤 거냐, 쟤가 느려, 선행만 돼, 스타트만 빠르고 느리단 말이야. 내 말은 절절절절 막 끌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넘어가야 돼요. 그건 뭐 선후배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런 관계를 떠나서, 선후배가 관계를 떠나서 말이 그렇다면 넘어가야죠. 근데 내 말이 되도 않는, 그러니까 스피드가 되도 않는데 그걸 그냥 넘어서서 내가 조기사가 선행 한번 가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늦었는데 가서 밀어붙이면 안 돼. 그 아침 뭐라 그러죠? 레이스의 기술끼리만의 그런 약속이거든요. 약속. 물론 이제 뒤에 있는 말들은 뭐 상관이 없겠죠. 나는 여기서 취입할 거야, 어떻게 탈 거야 이러면 되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누가 선행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함부로 그렇게 뭐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그렇게 경주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레이 스킨이 있고요. 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컴플리트 레벨인데 얘가 제일 세죠. 제일 센데 컨디션을 찾아야죠. 일단 뭐 지금 주행 심사 이게 몇 주 만에 나오죠? 주행 심사 37주 만에 나와요. 주행 심사는 뭐죠? 네, 정상 체중인데 2월 15일 날 보니까 그냥 잘 따라 나왔어요. 근데 라스트에서 말이 정말 뭐랄까 그냥 맥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또 그 다음에는 비슷한 전개를 했어요. 무리 속에서 같이 뛰었거든요. 근데 또 여유가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말입니다. 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정우주 기수인데 51km를 임겸 기수가 조교를 하고 아마 임겸 기수가 51km짜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일단 제일 세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많이 안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새 마사의 유튜브 방송 7경주, 8경주 하고 9경주 쉬고 10경주, 11경주 하고 이제 다른 때 같으면 이제 대산 경주 있으면 대산 경주를 해주죠. 7경주 뭐 하는데 부산도 해주고. 저는 못 들었는데 그날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댓글에 나중에 보니까 이제 댓글에
이 누가 이제 질문을 했는 모양이야. 발바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 모양인데 아마 거기에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대. 어떤 해설자가 말은 발을 바꿔줄 수 없다. 그러니까 기승자가 발을 바꿔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누군지 모르고요. 뭐 그냥. 근데 그날 해설자가 이제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어떤 말이 좀 안 보였는 모양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을. 근데 여러분들 발을 못 바꿔준다. 그날도 그 해설자도 그냥 뭐라 그러죠? 의도한 대로 뭐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느꼈어요. 뭐 느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이제 이 전주에 그런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승마장 예를 들면서 반 동그랗게 돌아가 이런 거 다 중심 이동과 발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응용 마술에 들어가면은 기본 마술은 뭐 그야말로 말장등에 올라가는 거예요. 말장등에 그냥 올라가는 게 기본 마술이고 이거 한 3개월 하면은 그 다음에 응용 마술이에요. 말을 회전시키거나 앞으로 보내거나 뒤로 보내거나 조금 고급 기술로 가면은 발을 바꿔준다거나 이런 겁니다. 예. 여러분들 마장 마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 마장 마술도 기본도 제가 봤을 땐 모르는 분들이에요. 마장 마술도.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댓글을 읽은 거고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발을 못 바꿔준다? 이거는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 발은 물론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짝다리 있잖아요. 짝다리.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어느 한쪽이 아파. 왼쪽 어깨,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아파. 오른발을 못 써. 뭐 어깨가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어디가 아파. 그러니까 나는 왼발만 쓸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세. 네?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이런 말들 빼놓고는 웬만하면은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아주 진짜 고속으로 가면서 60km로 가면서 바꿀 때 그러니까 명령이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강하게 명령을 줘야 바꾸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교가 잘 돼 있는 말들은 그러니까 조교를 왜 합니까? 부드럽게 바꿔요.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까요? 우리나라 기술은 그런 기술이 몇 없어요. 뭐 하는 기술도 있어요. 근데 이 외국 기술을 보면 여기 가면은요. 이 코나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장거리 얘기입니다. 이 코나 딱 가지 않습니까? 이 코나 가면 여기 가면 곱비 갈아지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들도 있어요. 여기서 곱비 왜 갈아지는 줄 아세요? 숨 돌리라고요. 발 바꾸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가면은 예전에 안토니오 기수 같은 경우 딱 돌았으면 어때요? 요즘에 누가 그러더라? 누가 여기 가면은 우리 그래서 그렇게 자꾸 곱비를 당겨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발로 뛰라고 바꿔줘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우격다짐으로 하는 기술이 있어. 어떤 기술을 보면은 부드럽게 하는 기술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또 이런 거에다 토를 달면은 그런 것까지 이렇게 지금 충북대학교인가? 같이 승마장에 있던 지금 국가대표하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인이 있는데 지금 충북대학교 승마학과 거기서 교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부탁해 보려고요. 발 바꾸는 것 좀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든지 제가 글로 가든지 해가지고 한번 정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꼭 한번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원래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자 마지막 경주 가겠습니다.
자, 드래곤스타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경주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중간에 계속 뭐 6경주 이후인가요? 7경주 이후인가 계속 뭐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왔는데 자, 이 경주는 2000m입니다. 근데 조금 이 경주도 지금 얼버무리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요. 왜냐하면 2000m예요. 2000m. 도끼불패 같은 경우 제가 데뷔전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용훈 기수가 계속 선행만 가려고 하는 거. 그래 나중에 무슨 뭐 재가를 바꿔서 이겼네 어쩌네 뭐 같은 거리인데 1300m인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몸이 뻣뻣해서 2000m에서는 약한 말이에요. 약한데 문제는 뭐예요? 추로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경주도 그냥 얼버무리며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경주에는 루킹굿입니다. 루킹굿. 8번 루킹굿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신영철 기수가 예전에 어릴 때 타본 마필이에요. 17조에 있었던 말이지 않습니까? 17조. 지금 은퇴한 조교사. 데뷔전 때. 근데 신영철 기수가 그때 조교를 못했어요. 뭐 말이 워낙 끌고 난리를 폈기 때문에 좀 제어가 안 됐어요. 근데 25조로 이제 그 조교사가 은퇴하면서 25조로 가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루킹굿이라는 말이 오른쪽 앞다리가 지세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발을 안 바꿨어요. 전혀 안 바꿨어요. 그래서 이 펜스에다 대놓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신영철 기수가 훈련자가 막 그랬다고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던 기억입니다. 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거 분명히. 근데 그게 그때는 어리니까 말을 잘 못 드려. 내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근데 나중에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25조 가서 이 보조조로 가서 까꾸로 돌아. 수없이 될 때까지. 결국엔 요즘에는 똑바로 돌아도 잘 써요.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세가 나빠서 그때는 못했지만 말이 힘이 차면서 계속 연습을 시켰더니 그걸 극복해낸다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루킹굿이 뭐랑 동반습부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발을 바꿔서 뛰어요. 이 오른쪽 다리 지세가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돌리니까 내향인가요? 약간 이렇게 돌려요. 돌려서 쓰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부드럽게 발을 바꾸면은 조금 더 저는 어떤 힘의 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좀 그게 잘 된 것 같아서 이제 루킹 것을 좀 보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 드래곤스타인데 그동안 제가 뭐 이 마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얘도 분명히 그 문성혁 기수가 부산 갈 때인가요? 부산 갈 때인가? 가기 전인가 무슨 대단경주 뛰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쟤도 왼발만 쓴다. 문성혁 기수가 그걸 아무것도 안 고치려고 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예요? 이제 그 장치열 기수가 고칠라 그랬는데 안 고쳐졌어요. 근데 가끔 바꿨다 안 바꿨다 이래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21조에 있다가 저기 누구야? 22조로 간 안병기준 찰나란 날 같은 거 21조 조기사가 지금 은퇴해가지고 좀 다른 조기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을 저기 누구야? 장치열 기수가 못 바꿨다고요. 35조 갖고 다시 22조로 가서 발을 잘 바꾸더라. 억지로 만들더라 이거예요.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번엔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왜? 어떤 그 힘의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좀 덜 들이고 뛰니까 그런 걸 좀 세게 받던 거고 이 루킹굿도 그런 맥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스포블레드 같은 경우는 승군전이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아르고모조이랑 동반 스포하는데 아르고모조이 등치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뭐 주폭이 시원시원하니까 순간 탄력은 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컨디션이 조금은 아닌 것 같고 파이어 지난번에 2000m에서 드래곤스타에게 이마신차를 졌는데 그냥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그날은 어부지를 어쩌다 한번 잘 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시할 수는 없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루킹굿을 좀 세게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22년 11월 14일 17%에서 20분 6초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예. 네,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30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